그 해가 오면 한국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2025년 놀랍게도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고승 허운 스님과 탄어 스님이 모두 이 해를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운명이 바뀐다. 한 분은 허운 스님,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민국을 거쳐 중공 수립의 격동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도, 티베트, 네팔, 스리랑카 등지를 순례했고 오랜 시간 수행 끝에 신비로운 통찰을 지닌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탄어 스님, 해방 이후 현대 한국 불교의 기둥이 된 인물이자 학문과 수행, 직관을 겸비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까지 나라의 미래와 민족의 운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긴 예언 속에 같은 해가 등장합니다. 바로 2025년입니다. 허운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전역에서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그 후 조선은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예언에서 말하는 폭발은 비유적인 표현인지 진짜 폭발인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지나간 후 한반도의 통일이 찾아올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 시점을 그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해로부터 60년이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 그 해가 바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탄어 스님도 이 해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정확히 72년이 지나면 한반도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시점이 오면 대한민국은 800년 만에 대운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100일간의 어둠이 지나야 한다. 100일간의 어둠.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어둠이 갑자기 닥치며 길어도 석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 인물이며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적 전환을 이끄는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스님의 예언은 시기뿐 아니라 구조마저도 닮아 있습니다. 먼저 큰 혼란이 온다. 그 어둠을 통과한 뒤 구원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통일과 함께 나라의 기운이 달라진다. 이 흐름이 각각 다른 인물이 남긴 예언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해를 한국이 기다려야 할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오랜 고난의 흐름이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문턱, 역사의 한 중심이 그 해에 도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두 명의 예언자가 서로 알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두고 같은 시기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과연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놀라운 예언들을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왜 2025년을 한국의 운명이라 했는지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어 스님이 남긴 말, 그리고 2025년 탄어 스님은 1922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전을 외웠고 유교와 도교, 천문과 철학에 두루 능통한 학인이었습니다. 시대가 흔들릴 때 그는 세상을 공부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도 아니었고 예언가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길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가 남긴 답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분명한 시점이 나옵니다. 2025년입니다. 탄어 스님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800년 만에 대운을 맞이할 것이다. 그 시점은 1953년 이후 72년이 지난 해이다. 1953년은 한국전쟁이 멈춘 해입니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나면 2025년이 됩니다. 그는 바로 이 해를 나라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 반드시 큰 어둠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둠은 갑자기 온다. 하지만 100일 길어야 석 달을 넘기지 않는다. 그 시기는 고요하게 시작되며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다가 결국 모두가 느낄 만큼의 무게로 덮쳐올 것이다. 탄어 스님은 그 시기를 100일간의 어둠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어둠은 물리적 전쟁일 수도 있고 경제의 붕괴일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분열과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어둠이 지나면 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권력을 좇지 않고 대의를 좇는 자이다. 사람들이 다툴 때 침묵하며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아가는 자이다. 그는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타너 스님은 그 인물을 권능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열 인물이며 한반도의 전환점을 이끌 이름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100일간의 어둠이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그 통일은 세계 질서를 바꾼다. 경제, 산업, 문화, 정신 모든 중심이 한반도로 향할 것이다. 베트남 전쟁, 일본의 재난, 한국 내부의 갈등. 그는 일찍이 그것들을 언급했고 맞춰왔습니다. 이제 그의 말처럼 2025년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해는 대한민국의 흐름이 바뀌는 해다. 이제 또 다른 예언자, 허운 스님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 역시 2025년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순간이 거대한 혼란 이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지금까지도 중국과 한국의 미래를 설명할 때 인용되고 있습니다. 허운 스님은 격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청나라 말기의 혼란, 중화민국의 몰락, 국공내전과 공산정권 수립까지 중국 현대사의 모든 경랑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혼란 속에서도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티베트와 네팔,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고전과 경전을 직접 접하고 수십 년간의 수행을 거쳐 돌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단지 종교적 교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적인 존재로 기억했고 그의 주변에는 신비한 기운과 기적 같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예언입니다. 그 예언 중 하나는 그가 직접 쓴 책 속에 있었습니다. 그 책은 한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지만 2016년 중국의 한 사찰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 속 핵심 시점은 다시 한번 2025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이후 동쪽의 조선은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어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죽고 60년이 지나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 북방의 기운이 쇠약해지고 중국은 통일을 준비하게 된다. 이때 조선은 호랑이에 의해 다시 하나가 된다. 허운 스님이 세상을 떠난 해는 1960년입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해는 2020년,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는 2025년입니다. 그의 예언은 중국의 대혼란을 전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며 도시가 무너지고 빈명소리가 온 방을 가득 채운다. 이때 8만 명 이상의 백성이 죽는다. 하지만 곧이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대한 축제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는 중국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예언을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오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북방의 기운이 무너질 때 하늘에 닿는 새로운 기운이 솟구치고 그 기운이 폭발하며 중국은 다시 강성해진다. 그러나 그 통일은 평온하지 않다. 남쪽의 섬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하늘을 뚫는 폭발이 전 국토를 불바다로 만든다. 하늘과 땅이 마르고 덕이 없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 장면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충돌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허운 스님은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덧붙입니다. 조선은 본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예의 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운이 다해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하늘과 땅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다시 조선을 부른다. 내가 죽고 80년이 지나기 전 조선은 다시 하나가 된다. 1960년에 세상을 떠난 허운 스님. 그로부터 80년이 되기 전은 2040년입니다. 즉 2025년에서 2040년 사이가 그가 말한 통일의 시간입니다. 그는 이 통일이 호랑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해석에 따라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2034년 호랑이 해에 통일이 일어난다는 해석,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지형이 호랑이를 닮았다는 데서 대한민국 스스로가 주도하는 통일이라는 뜻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허운 스님은 이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조선은 원래의 기운을 되찾는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들고 조선의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게 된다. 그들은 이타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는 한국이 통일 이후 경제적 부흥을 이룰 뿐 아니라 정신적인 중심으로도 떠오를 것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중심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너 스님과 허운 스님 두 사람의 말을 나란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큰 혼란을 먼저 겪고 이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두 예언은 모두 2025년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 안에 숨은 공통의 흐름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운 스님과 타너 스님, 두 분은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갔습니다. 한 분은 제국이 무너지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중국에서, 다른 한 분은 해방 후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한국에서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며 미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리킨 핵심 시점은 모두 2025년입니다. 먼저 구조를 비교해 봅니다. 1. 혼란이 먼저 온다. 중국 전역의 거대한 폭발과 불바다, 그리고 한국의 100일간의 어둠. 두 스님 모두 예언의 시작을 큰 혼란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혼란은 전쟁일 수도, 붕괴일 수도,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2. 혼란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된다. 허운 스님은 혼란 이후 조선이 통일된다고 말합니다. 조선은 호랑이에 의해 다시 통일될 것이다. 그는 한민족이 본래의 기운을 되찾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 했습니다. 타너 스님도 혼란 이후를 강조했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그 어둠이 거치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는 이 지도자가 기존의 틀을 깨고 나라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혼란 이후의 부흥을 예언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뒤에 오는 회복과 비상, 예언의 구조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3.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2025년이다. 서로 다른 경로, 다른 방식, 다른 배경에서 두 사람 모두 같은 해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5년, 이 해는 대한민국의 전환점 또는 동아시아 전체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으로 표현됩니다. 4. 통일과 구원자. 허운 스님은 통일을 언급하며 조선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수많은 인종을 이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민족이 지혜롭고 선하며 이타적인 세상을 만드는 민족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새로운 지도자, 권능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등장한 후 한국은 통일과 세계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두 분의 예언 모두 한국이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꿈 같은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한국이 이미 문화, 기술, 산업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두 분 모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의 불안정, 심화되는 갈등,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정세,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빠르다고, 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두 스님의 말은 속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흐름을 읽고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흐름은 분명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허운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때 통일은 갑작스럽게 시작된다. 그러나 그 통일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타너 스님은 말했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 어둠이 오기 전에 또는 그 어둠이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때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가? 이 두 스님은 구체적인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든 시대 속에서 등장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침묵 속에서 준비된 이, 대의를 향해 움직일 줄 아는 이, 그런 인물이 어둠을 걷어내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보는 준비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2025년이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인지 그저 또 하나의 해로 지나갈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빛은 반드시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탄어 스님과 허운 스님의 예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맞이할 2025년이라는 시점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 미래구구는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